저희가 조금 전에 여기 이제 정의역의 위상을 가지고 이제 공역에다가 뭔가 위상을 주는 것 중에 이런 게 있고, 이제 공역의 위상을 이용해서 정의역 집합에 이제 이런 위상을 주는 게 있다. 그리고 뭐 강약에 대한 얘기도 있다. 그리고 연속이 성립한다.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뭐 이런 형태를 위상으로 정의한 그런 기출 문제에 대해서 좀 먼저 보고 이제 13장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09년도 모의평가 문제를 이제 보시면 이제 정수집합에서 이제 시수집합으로 이렇게 이제 함수가 주어져 있고, 공역에는 지금 보통 이상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상이 주어져 있고, 지금 문제 조건 중에 이제 함수가 연속이 되면서 이제 가장 약하게 주는 위상을 정의역 위상으로 이제 정의를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있었던 내용이고, 그래서 공역에 있는 위상을 바탕으로 정의역에다가 위상을 주면서 연속도 되고, 이제 가장 약한 것도 이제 성립하도록 이제 공역에다가, 그러니까 정의역에다 위상을 주려면 공역에 있는 계집합들을 역상에서 모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공역 쪽에 있는 계집합들을 이제 역상에서 모은 다음에 이것들은 이제 정의역의 계집합이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공역 쪽의 계집합들마다 이제 역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공역이 이제 보통 이상 공간이니까 열린 개 구간들을 이제 역상을 시킨 꼴들을 이제 조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열린 개 구간들은 이제 역상을 하시면 되는데, 열린 개 구간들 중에서 1만 딱 갖고 있는 열린 개 구간도 있고 0만 딱 있고, 나머지 치역의 점 없이 0만 있는 열린 개 구간, 마이너스 1만 있고 나머지 점이 없는 열린 개 구간, 뭐 그런 열린 개 구간들은 이제 역상을 시킨 것들이 정의역의 계집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1만 있는 거, 이제 여기 0만 있는 거, 마이너스 1만 있는 거, 이런 열린 개 구간들은 이제 역상을 시킨 것들이 정의역의 계집합들이고, 함수 정의에 의해서 이런 형태들이 이제 역상으로 나오고, 이런 형태가 역상으로 나오고, 이런 형태가 물론 역상으로 나오게 돼요. 예, 그래서 여기 뭐 0뺀 뭐 짝수 형태들, 0 하나만 딱 있는 거, 홀수만 다 모아놓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정의역에서 이제 계집합이다. 예. 이런 것들이 계집합이니까 이 중에서 이렇게 두 개를 합한 것도 계집합, 이렇게 두 개를 합한 것도 계집합, 이렇게 두 개를 합한 것도 물론 계집합이 된다. 예. 그래서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이 셋 중에서 적당히 두 개를 합한 것들도 계집합이 된다. 예. 그래서 물론 보기에서 이제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동그라미 동그라미 1번은 공집합인데 물론 공집합을 역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집합을 역상하면 공집합이어서 이제 물론 있는 거고, 0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0만 있는 계집합을 역상했을 때 딱 얘만 나오는 게 있어서 역시 동그라미 2번도 해당이 되고, 정수에서 0을 뺐으면 이제 얘만 빠져 있는데, 이거를 갖고 있는 거랑 이걸 갖고 있는 걸 역상하면 이거 두 개가 다 나와서 3번도 계집합이 되고, 여기 5번을 먼저 보시면 여기 홀수들하고 0을 다 갖고 있어서 이것들을 다 갖고 있는데, 이 두 점을 갖고 있는 열린 개 구간을 역상하면 얘네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5번도 해당이 되고, 4번이 여기가 지금 자연수집합으로 써져 있는데, 여기가 이제 정수집합으로 써져 있으면 이거 두 개를 합한 거예요. 여기 두 개를 합한 거여서 여기가 정수집합으로 써져 있으면 0과 1을 갖고 있는 열린 개 구간을 역상했을 때 나오는 꼴이 맞아서, 여기가 정수로 써져 있으면 맞는데 이제 자연수로 써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이거의 어떤 일부분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뭘 역상을 시켜도 이거의 일부분만 나올 수는 없어요. 이게 다 나오든지 이게 안 나오든지 할 거지, 이거가 그 자연수 집합이어서 여기 일부분만 써져 있는 집합인데 여기 일부분만 역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아예 없다. 예. 그래서 이제 4번은 해당이 없고 나머지는 다 해당이 된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자연수로 되어 있는 요 집합이 딱 역상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없다. 예. 물론 정수라고 써져 있었으면 이제 원소가 되는 게 맞다. 예.
기출문제들 계속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수집합에 지금 하한이상이 타우라는 이름으로 지금 언급이 되어 있고, 이제 공역이 이런 하한이상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공역의 이상이 하한이상으로 이제 언급이 되어 있고, 이제 정역에다가 타원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유상이 정의되어 있는데, 이쪽에 있는 계집합에 대해서 역상을 시켜서 이제 모은 것들이 정역의 계집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기저 이런 꼴들을 이제 역상을 시켜서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가우스 함수가 F로 나와 있는데, 절대값 X가 지금 F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0을 갖고 있는, 만약에 이런 꼴, 이제 0을 갖고 있는 이런 꼴을 가지고 와서 이제 역상을 시키시면, 직관적으로는 이 정도가 될 텐데, 이렇게 역상을 시키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열린 계구간 형태 꼴의 집합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뭐 1이 대응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꼴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0을 갖고 있는 형태를 결국은 기저로 0을 갖고 있는 기저 형태를 갖고 와서 역상을 시키다 보면 이런 꼴의 형태가 나오고, 이런 꼴도 이제 계집합이다. 정역의 계집합이다. 또 다른 형태로는 이제 0을 안 갖고 있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직관적으로는 이 정도를 가지고 이제 역상을 시키시면 이런 부분이 역상으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런 부분이 역상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뒷부분은 얘가 나오고, 앞부분은 얘가 이제 대칭되어 있는, 그래서 결국은 기저 형태들을 꺼내와서 이제 역상을 시킬 건데, 뭐 결국은 여기 절대값 x라는 함수 자체가 여기 y축에 대칭적으로 그려져 있는 함수다 보니까 역상을 시킨 모양들이 이렇게 0을 중심으로 좌우로 대칭적인 모양들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뭐 이런 꼴, 이제 0을 갖고 있는 이런 꼴, 뭐 0을 안 갖고 있는 이런 꼴들이 정역에 있는 계집합의 형태다.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타우원의 형태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꼴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 주어지는 집합에 대해서 내부, 이제 주어지는 집합에 대해서 이제 내부를 이제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첫 줄, 둘째 줄에 이제 걸쳐져 나와 있는 얘기가 이 F 자체가 이제 Y축에 대칭적으로 그려져 있는 형태이다 보니까 이제 역상을 시켜서 나오는 모양들도 0을 중심으로 뭔가 대칭적으로 원소를 갖는 형태들이다. 그래서 여기 알파라는 애가 있으면 마이너스 알파가 있다. 알파가 있으면 마이너스 알파가 있다. 뭐 그런 형태를 지금 글로 써놨고, 지금 처음 집합이 이 집합이 나와 있는데, 이 속에 들어가는 계집합 중에서 뭔가 이렇게 대칭 관계를 갖고 있는 집합 중에서 0을 중심으로 대칭 관계를 갖고 있는 집합 중에서 이 속에 쏙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집합을 찾으시면 될 텐데, 마이너스에서 1까지가 결국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집합 중에서 가장 큰 계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집합이 여기에 들어가는 가장 큰 계집합, 이제 내부 집합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정의역의 유상 중에는 이런 애가 있고, 물론 이제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계집합인 상황이 되고, 사실 여기보다 원소가 이제 더 들어가는 형태, 그래서 이 집합 바깥쪽에 있는 이 집합에 있는 원소들 뭐 아무거나 택해 오면 뭐 대칭적인 마이너스 원소까지 있어야 이제 내부 집합이 될 텐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5 같은 애는 내점이 될 수 없다 해요. 플러스 1.5가 여기 없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5가 내점이 맞다면 결국은 플러스 1.5도 이 집합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애들은 마이너스 붙인 애들이 당연히 들어가지 않게 되고 결국 이제 뭐 내점의 형태가 되지 않고 결국 얘가 내부다. 예. 두 번째 집합은 아예 음수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 지금 두 번째 집합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은 당연히 내점이 하나도 없다 해요. 만약에 1.3이 내점이 맞으면 이 집합 안에 마이너스 1.3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다 대칭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3이 내점이 맞으면 마이너스 1.3도 얘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음수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이 중에 내점이 아무것도 없다. 예. 그래서 양수만 있는 집합이니까 음수 자체가 아예 없고 결국 내점이 아무것도 없고 내부는 이제 공집합이다. 예. 어쨌든 이 기출문제에서는 그 계집합의 형태들이 이런 꼴 0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원소를 갖고 있는 형태다 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다음 문제 보시면 여기 이제 공역이 이제 실수의 보통 이상 공간이 나와 있고 함수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이제 정역에다가 위상이 주어지기를 역시 공역에 있는 계집합들을 역상시킨 것들이 정역의 계집합이다. 이제 보통 이상 공간이니까 열린 계구간을 역상시킨 꼴들을 조사를 하시면 돼요. 결국 여기 치역에 있는 점들마다 위아래로 이제 2분의 1씩을 좀 벌려서 역상을 시키시면 열린 계구간 중에서 이제 치역의 점들에서 좌우로 뭐 조금씩 벌려서 이제 이런 계구간을 역상을 시키시면 n하고 마이너스 n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음수양수를 이제 쌍으로 갖는 애들이 역상으로 나오는 상황이고 이런 꼴들이 타원에 있는 형태들이다. 물론 0에서 조금씩 빼고 더한 다음에 역상을 시키면 이제 단점 집합 0이 물론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역상에 나오는 꼴들이 이런 단점 집합도 나오고, 그러니까 단점 집합 0도 나오고, 이렇게 음수양수가 있는 애들이 같이 다 나온다. 그래서 타원에는 이런 꼴들이 있다라고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A 집합과 B 집합이 제시되어 있고, 이제 이 곱한 공간, 적 공간에서 곱한 집합의 이제 폐포, 곱한 집합의 내부, 그리고 뭐 경계 이런 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곱한 집합의 폐포는 따로따로 폐포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곱해서 구해도 되고 내부 같은 경우도 따로따로 내부 구하고 곱해서 구해도 된다. 뭐 그렇게 접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폐포나 내부를 따로따로 구하는 입장을 가셔도 돼요. 어쨌든 여기 적어드린 형태가 이제 기저 형태들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각각의 폐포를 이제 찾으실 때 지금 A 집합이 이제 0하고 이제 자연수가 다 모여져 있는 집합이 나와 있는데 A 집합의 폐포를 이제 구하실 때 결국은 여기 있는 애들은 폐포에 당연히 다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없는 운소 중에서 폐포에 들어가는 일이 생기는지에 대한 체크를 하시면 돼서 뭐 마이너스 4가 폐포에 들어가느냐 이런 걸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예, 마이너스 4 같은 게 들어가느냐 여부를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그럼 마이너스 4를 갖고 있는 가장 작은 사이즈의 계집합을 가지고 와서 뭐 4하고 마이너스 4 이게 마이너스 4를 갖고 있는 가장 작은 계집합이고 A하고 만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를 갖고 있는 가장 작은 계집합이 A하고 만나는가를 확인하면 되는데 어차피 여기도 4가 있고 여기도 4가 있어서 당연히 만나고 그렇다는 거는 폐포에 들어간다. 예. 그래서 그냥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이걸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들어간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 음수들이 여기 다 들어오게 돼. 폐포에 다 들어가게 되고 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같은 이유로 모든 음수가 폐포에 다 들어간다. 예. 그래서 A의 폐포는 이제 전체 집합이 된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 지금 B 집합은
그래서 이제 A 페퍼는 이제 전체다라는 건 이제 구하실 수 있고, 이제 B 집합은 물론 계집합 형태이기도 한데 지금 B의 여집합을 생각해 보시면 결국은 정수 전체에서 이 두 점을 뺀 거기 때문에 이 두 점 빼고 다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 두 점 뺀 모든 정수들이 다 있는데 결국은 뭐 이런 계집합, 이런 계집합, 이런 계집합, 이런 계집합 뭐 그런 것들을 합한 형태로 당연히 표현이 되니까 얘도 계집합들의 합집합이에요. 그래서 얘도 이제 계집합이 돼요. 그리고 여집합이 계집합이니까 얘는 사실 계폐가 다 되는 집합이. 그래서 얘는 계폐가 다 되는 집합이고, 그럼 이제 패도 돼요. 그래서 여집합이 계집합이고 패도 돼요. 그래서 B의 페포는 이제 B다예요. 결국 이제 곱한 집합의 페포를 따로따로 페포 구해서 곱한 거랑 같은 집합이 되고, A의 페포는 전체, B의 페포는 B. 그래서 이 부분이 곱한 집합의 페포다. 그 다음 이제 내부를 구하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도 결국 여기 안에서 이제 내점들이 누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시면 되는데, 0 같은 경우가 내점인지를 확인하려면 0을 갖는 가장 작은 계집합이 A에 쏙 들어가는지를 확인할 건데 얘가 당연히 쏙 들어가요. 그래서 0을 갖는 가장 작은 계집합이 쏙 들어가는 상황이 맞고 0이 내점이 되는 상황이 맞다. 그래서 0은 내점이 되는 상황이 맞고, 뭐 4가 내점인지를 확인하려면 이제 4를 갖는 가장 작은 계집합인 요 두 점 집합이 포함이 되는지를 체크하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마이너스 4가 없으니까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는 내점이 아니다. 그래서 4는 내점이 아니고, 사실 자연수는 가장 작은 계집합을 갖고 오시면 음수양수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음수가 여기 쏙 들어갈 수가 없어서 여기 자연수들은 내점이 되지 않는다. 0만 내점이고 양수들은 내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 내부를 구하면 이제 0 하나만 구해지면 돼요. 이제 B는 이제 이미 계집합이라서 B의 내부도 그냥 B가 된다. 그래서 B는 계집합이고 내부가 똑같이 B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곱한 집합의 내부를 구하실 때도 이걸로 그냥 대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곱한 집합의 내부를 구하실 때도 A의 내부하고 B의 내부를 따로 구해서 곱한 게 곱한 집합의 내부예요. 그래서 곱한 집합의 내부는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경계를 답을 하실 때도 페포하고 내부를 빼서 구할 수 있고, 그래서 페포 구한 거 이거 그대로 적고, 내부 구한 거를 따로따로 구해서 곱한 걸로 적고, 이 둘을 빼서 적은 게 이제 경계 집합이다. 또 다음 기출 문제 보시면 여기 이제 공역의 위상이 보통 이상이다 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고, 그 보통 이상 공간에 있는 계집합들을 역상시켜서 그게 정역의 계집합으로 되어 있다. 역시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면서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가 이제 올바른지를 묻고 있는데, 우선은 열린 계구간의 형태들 중에서 지금 유리수는 자기 자신 x로 무리수는 0으로 대응되어 있는데, 공역에 있는 열린 계구간 중에서 0이 있는 형태하고 0이 없는 형태가 이제 역상 모양이 지금 바뀌기 때문에 0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역상을 각각 시켜 보시면 돼요. 만약에 0이 없으면 0이 없는 거를 역상을 시키면 결국은 이제 무리수는 하나도 안 나와요. 어차피 무리수는 다 0에 대응하는데 여기 0이 없으니까 무리수는 하나도 안 나오고, 유리수 중에서 여기 자기 자신으로 대응하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유리수들이 다 역상으로 나와요. 그래서 계집합의 형태 중에, 그러니까 정의역, 지금 이제 저기 정의역의 위상 타우 제로라는 이름의 위상 공간 안에는 이런 형태가 하나 있고, 만약에 0이 있는 열린 계구간을 역상을 시키시면
어쨌든 0이 있었기 때문에 무리수는 다 나오는 거고 또 이 안에 있는 유리수도 다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유리수도 역상에 다 나오고 0이 있기 때문에 무리수도 다 나오고, 결국은 이 구간 안에 있는 것들은 유리수건 무리수건 이제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건 이제 모든 실수가 다 나오고 추가적으로 이제 무리수가 더 나오는 형태의 집합. 아니면 이제 분배 법칙을 써서 이제 뭐 확인을 하셔도 똑같은 거고, 그냥 뭐 여기는 모든 실수에다가 무리수가 더 있으면 이거 역상집합하고 같다. 그래서 계집합의 형태가 크게 이제 두 가지의 형태가 있다. 한 가지 형태는 이런 꼴이고, 이런 꼴은 무리수가 없고 물론 이제 0도 없어요. 그래서 무리수나 0이 없는 이런 꼴의 이제 계집합, 그리고 이제 0이나 무리수를 갖고 있는 계집합은 이런 꼴. 그래서 0이나 무리수를 갖고 있는 계집합은 0을 갖고 있는 계집합과 이제 무리수를 합한 형태, 아니면 0이 없는 계집합과 유리수를 이제 교집합한 형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루트 2 같은 무리수에 대한 계집합을 쓰시려면 이런 꼴로 쓰셔야 돼요. 이제 이런 꼴이 안 되기 때문에 루트 2를 갖는 계집합은 이런 꼴로 쓰셔야 되고, 또 0을 갖는 계집합도 이런 꼴이 안 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쓰셔야 돼. 그래서 일단 보기들을 확인한 입장 중에서 뭐 루트 1을 갖는 계집합은 이런 꼴로, 뭐 0을 갖는 계집합은 이런 꼴로 이렇게 쓰셔야 돼. 그래서 이제 보기 이제 1번부터 5번까지에 대해서 이제 맞는지 참인지에 대한 확인을 하시는 거고, 계집합 형태가 이제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0이 없는 것과 유리수를 교집합시킨 꼴이거나 이제 0을 갖고 있는 것과 무리수를 합집합한 형태이거나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시면 이제 루트 2가 지금 무리수 집합에 대해서 몇 점인가를 확인해 보고 있는데, 루트 2를 갖고 있는 계집합이 이쪽으로 이제 쏙 들어가는 상황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루트 2를 갖고 있는 계집합, 무리수에 대한 계집합은 이런 꼴이에요. 그래서 이런 꼴이 무리수 쪽에 이제 쏙 들어가는지 그런 걸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 그래서 이게 무리수 쪽에 쏙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할 건데, 어차피 이런 공간에 유리수가 항상 있으니까 이런 집합을 무리수 안에 쏙 들어가게 할 수는 없어요. 안 된다. 어차피 입실론이 아무리 작아도 여기에 유리수들은 당연히 생기고, 걔 때문에 무리수 쪽으로 쏙 들어갈 수 없다. 결국 그렇지 않다. 쏙 들어갈 수 없다. 이제 내 점이 아니다. 결국 이제 동그라미 1번을 확인할 때 이제 뭐 무리수에 대해서는 이런 계집합을 쓴다. 그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0이 있는 것에다가 무리수를 합한 거, 이게 0을 갖는 계집합, 뭔가 무리수를 갖는 계집합이다. 이제 동그라미 2번은 이제 무리수에다가 0까지 있는 요 집합에 대해서 이제 경계 상황을 이제 확인하고 있어요. 경계 상황을 확인하고 있고, 그래서 크게 세 개를 나눠 보시면 돼요. 0하고 무리수하고 뭐 0이 아닌 유리수하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지금 처음으로 이제 0을 확인하는 상황이 왔는데, 역시 0은 이런 계집합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런 계집합을 이용해야 돼. 그래서 이런 형태의 계집합이 뭐 경계인지를 결국 확인하기 위해서는 Q의 경계인지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Q의 경계인지를 확인하고 있는 거고, 결국 이제 Q하고 만나는지 Q의 여집합하고 만나는지 이런 걸 확인해 봐야 되는데, 어차피 입실론이 아무리 작아도 그냥 여기만 봐도 유무리수는 얼마든지 많고 여기도 유무리수는 얼마든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봐도 유리수랑도 만나고 무리수랑도 만나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0은 경계점에 들어간다. 그럼 무리수도 근거는 똑같겠죠. 무리수도 계집합은 이런 걸 쓸 거기 때문에 무리수도 똑같이 이런 상황이 생기고 똑같이 경계점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냥 무리수 먼저 보시면 뭐 0을 확인할 때 흐름하고 똑같이 역시 무리수도 이제 경계에 들어간다. 이제 0 빼고 나머지 유리수 같은 경우는
이런 계집합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계집합이 있는데 당연히 이런 계집합은 무리수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무리수하고 당연히 만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경계가 되려면 유무리수하고 같이 만나는 게 필요한데 무리수하고 만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형태들은 경계점이 아니다. 예. 무리수는 0하고 똑같은 이유로 경계점이 맞다.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지금 이 형태가 지금 계집합인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뭔가 0이 있는 것하고 무리수를 합한 형태, 그러니까 이런 형태, 0이 있는 거랑 무리수를 합한 형태, 그래서 그런 형태는 계집합이 맞고, 뭐 구체적으로 얘를 그대로 역상한 꼴이 이렇게 나오는 걸 뭐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0이 있는 집합을 똑같이 여기다 쓰시면 걔를 역상한 게 정확하게 얘가 나온다. 예. 그래서 정확하게 타우제로에 들어간다. 이제 동그라미 4번은 이 집합의 지금 패집합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있는데, 뭐 얘를 여집합을 시켜 보시면 뭐 드모르간 법칙을 썼을 때 이렇게 나오고, 뭐 이 형태를 보시면 어차피 여기 지금 0이 있었으니까 여집합을 시키는 과정에서 여긴 0이 없을 거고, 0이 없는 것과 유리수를 교집합한 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꼴이에요. 0이 없는 것과 유리수를 교집합한 꼴이고, 그럼 이런 꼴이면 이제 계집합이 맞다. 얘를 확인하는 거는 얘를 똑같이 써가지고 역상을 시키시면 정확하게 나오는 걸 확인해 줄 수 있고, 결국은 여집합을 시켜보면 계집합이 맞고, 그럼 주어져 있는 집합의 패집합 내용도 성립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이제 0이 요 무리수 집합에 대해서 이제 집적점인가를 확인해 보고 있고, 역시 0을 갖는 계집합을 쓰실 때는 항상 이런 꼴이 오면 돼요. 0에 대해서도 무리수에 대해서도 이런 계집합이 오면 되고, 저희가 이제 집적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0 빼고 나서 만나는 것이 있는가를 확인하면 되는데, 뭐 여기서 0을 빼더라도 그냥 여기 0과 입실론 요 사이만 보더라도 어차피 만나는 게 이제 충분히 많아요. 예. 그래서 어차피 무리수하고 0 빼더라도 무리수하고 만나고 있는 게 많고 0이 집적점이 맞다. 예. 이제 보기 5개에 대한 확인을 저희가 지금 다 했는데, 결국은 이제 계집합에 이렇게 두 가지 꼴이 있다 에서부터 이제 보기들을 다 확인하시면 돼요. 0이 없는 것과 유리수를 교집합한 꼴, 0이 있는 것과 무리수를 합집합한 꼴. 그래서 여기에는 무리수가 없고 여기에는 이제 0이 없기 때문에 0을 갖는 계집합도 얘로 하고 이제 루트 1을 갖는 계집합도 얘로 확인한다. 예. 지금까지는 그냥 뭐 상사상 상이상을 지금 본격적으로 본 부분이 전혀 아니고,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13장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볼 부분들이, 그래서 13장에 이제 1절하고 2절 내용을 그냥 순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필요 상황에 맞춰서 좀 순서를 제가 좀 섞어서 지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3장에 1, 2절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뭐 진행하는 과정에 맞춰서 그냥 섞어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사상, 상이상의 이제 정의부터 이제 보시면, 이제 상사상, 이제 저 f라는 저 함수가 이제 상사상, 상함수다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뭐 여기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그냥 밑에 따로 써드린 내용하고 같은데 그냥 이 내용으로 대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첫 번째 박스에 있는 내용하고 여기 표 밑에 있는, 그러니까 박스 밑에 있는 참고 내용하고 같아요. 상사상이다 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두 위상 공간 사이 어떤 함수가 이제 상사상이다 라는 거는 전사를 만족하면서 연속도 만족을 하고 연속의 역방향 쪽 명제까지 만족을 하는 거. 전사하고 연속하고 이 니은의 역방향 명제. 그래서 역상에서 정역에서 계집합이면 G가 공역에서 계집합이다. 이 연속의 역방향 쪽 명제가 지금 디귿에 써져 있는데, 전사, 연속, 이제 연속의 역방향 명제까지 써져 있는 디귿까지 저 세 개를 다 만족을 했을 때 이제 그런 함수를 상함수, 상사상이라고 이제 정의한다. 예. 여기 이제 박스 안에 써지는 내용이 지금 아까 기억, 니은, 디귿을 이제 그대로 만족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 이제 상 이상에 대한 이제 정의를 보시면, 이제 위상 공간 x
여기 x는 지금 위상이 있는 상황이고 이제 함수는 이제 전사 상황일 때 연속이 되게끔 이제 최대 위상을 지금 준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y에다가 위상을 주기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y쪽에다가 이제 위상을 주기를 이제 부분집합들 중에서 역상시켰을 때 정의역에서 계집합이 되는 이런 쥐들을 이제 공역에서 계집합이라고 정의하겠다. 예. 그래서 이제 전사함수 f에 대해서 정의역의 위상을 이용해서 이런 방법으로 공역에다 위상을 주는 게 상이상의 정의다. 예. 결국 공역에다가 상이상을 주게 되면 함수의 연속 얘기도 만족하고 연속이 되게 가장 강하게 준 위상이기도 하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동치관계. 동치관계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붙인 작업을 한 요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상공간이라고 이제 부른다. 예. 예. 뭐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예제나 이제 정리 내용들을 보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상사상과 이제 상이상의 이제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다. 요걸 지금 이제 확인을 했고, 예, 이건 아까 이제 상사상의 정의를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이제 이어지는 요 밑에 참고 내용을 또 이제 보겠습니다. 예. 함수가 이제 상사상인 상황을 이용해서 지금 여기 공역 쪽의 계집합 내용을 이제 확인해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정의 상황, 디귿에 의해서 상사상은 이 기억니은 디귿을 당연히 만족을 하니까 디귿도 만족하는 게 상사상의 정의고, 그럼 결국은 디귿에 의해서 역상에서 정의역의 계집합이 되면 쥐가 공역에서 계집합이 된다. 이건 이제 상사상의 정의예요. 결국 상사상 정의에 의하면 뭔가 이 y쪽에서 이제 계집합이 맞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보이려고 할 때, 예, 공역 쪽에서 계집합이 맞다라는 상황을 저희가 보이려고 할 때, 결국 이걸 보여주면 되는 상황이에요. 정의에 의해서. 그래서 결국 A라는 집합이 여기 Y의 부분 집합인 A라는 녀석이 이제 공역 쪽에서 계집합이 맞다라는 거를 상사상의 정의로부터 그냥 보이는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은 역상을 시켰을 때 그게 정의역의 계집합이 맞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상사상 정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보인 것이다. 예. 예. 그래서 여기 뭐 6가지 명제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 2번은 이제 같이 보시면 되는데, 여기 1, 2번을 같이 보시면 이제 전사하고 연속하고 계사상 내용이 되면 이제 상사상인가, 이게 1번 내용인데, 아까 상사상의 정의를 다시 보시면 전사, 그러니까 편의상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 상사상의 정의에는 기억, 니은, 디귿이 있는데, 그냥 전사하고 연속하고 디귿을 만족하는 게 지금 상사상인데, 전사하고 연속하고 디귿을 만족하면 상사상인데 계사상 내용까지 같이 있으면 디귿이 만족되는 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1번이 성립을 하고, 마찬가지로 전사하고 연속하고 디귿이 만족되면 상사상인데 패사상 내용이 같이 들어가면 디귿이 만족이 되고 상사상이 돼요. 그래서 1, 2번이 거의 같은 흐름에서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는데, 전사 연속이 성립하면서 계사상, 패사상 중에서 한 개라도 성립하는 게 있다면 상사상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 4, 5번을 같이 보시면 돼요. 이제 상사상이 계사상이어야 되느냐? 이제 보장하지 않고, 상사상이면 패사상이 되느냐? 그것도 보장하지 않고, 상사상이면 둘 중에 하나라도 되느냐? 이것도 보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3, 4, 5번 다 이제 보장되는 내용이 아닌데, 사실상 이제 5번의 반례가 있어서, 그러니까 계사상도 안 되고 패사상도 안 되는 상사상이 존재해요. 이제 5번의 반례가 있는데, 당연히 5번의 반례는 3번 반례 역할도 하는 거고 5번의 반례는 4번의 반례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의 반례를 하나 보여주면 3, 4, 5번의 공통 반례가 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5번 반례는 그냥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수업에서는 제가 생략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3번 반례 따로 보고 이제 4번 반례 따로 보고 5번의 반례는 그냥 생략하고 반례가 있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단사하고 상사상 개념이 성립을 하게 되면 위상동형사상이 맞게 되는데 이 내용을 요 괄호 부분으로 대신 확인하시면 돼요. 이제 위상동형사상의 이제 정의가 전단사하고 이제 역함수가 연속이고 F가 연속인 내용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사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F의 연속 얘기하고 역함수의 연속 얘기하고 전단사 내용이 필요한데 여기 상사상 정의 안에 아까 이제 전사 얘기가 정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상사상은 전사를 만족하고 있고 단사하고 상사상을 만족하고 있으면 전사하고 단사를 같이 만족하는 상황이 그래서 전단사가 이제 만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사상의 연속 얘기도 들어가 있어요. 연속 얘기도 이제 들어가 있고 결과적으로 위상동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역함수의 연속 얘기만 확인을 하면 되는데 특별히 함수가 전단사일 때는 역함수의 연속, F의 계사상, F의 폐사상이 다 동치여서 결국 이제 계사상을 확인하게 되면 역함수의 연속도 확인한 거랑 마찬가지. 그래서 실제로 이제 6번을 확인할 때 계사상을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가로 부분을 확인하면서 6번이 맞다 이렇게 확인을 하게 돼.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내용이 그렇고 이제 각각의 뭐 증명 과정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이제 전사 연속이 되고 계사상이 성립했을 때 상사상이 맞다. 그래서 상사상을 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그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이제 디귿을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디귿을 확인해야 하는 시작은 이제 역상관계 정의역의 계집합이다. 그래서 시작을 해서 저 G는 Y에서 계집합이다.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게 디귿을 확인하는 거고 그래서 전사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역상에다가 다시 보내면 포함까지 성립하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포함이 성립하는 게 일반적인 관계고 전사에서는 이게 등호로 성립한다. 전사에서는 여기가 등호로 성립한다. 이게 등호로 성립을 하고 있고 지금 계사상 내용에 의하면 계집합을 이제 보낸 거는 이제 계집합이다라는 내용을 지금 성립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정의역의 계집합이에요. 정의역의 계집합이고 함수가 계사상이니까 계집합을 계사상으로 보내면 공역에서 계집합이 된다. 결국 이게 똑같은 집합이니까 결국 이 G가 이제 공역의 계집합이 맞다. 그래서 이제 전사 내용하고 이제 계사상 내용이 다 있으면 이제 상사상의 디귿을 확인할 수 있고 성립한다. 그래서 그 상사상을 이제 정의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확인하는 게 정의대로 확인하는 상황이지만 기억, 니은, 디귿으로 확인하지 않고 기억, 니은, 계사상이 만족되는 걸 확인한 다음에 상사상이다 이렇게 확인하는 것도 이제 올바른 뭐 흐름이 된다. 그다음에 뭐 1번하고 거의 같은 식의 흐름을 쓰시면 전사 연속 폐사상이 되면 역시 디귿이 만족되고 이제 상사상이 만족된다. 뭐 확인하는 흐름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시작해서 이제 마무리가 이렇게 끝나는 게 디귿을 확인하는 상황이고 역시 전사 조건이 있으면 이제 역상하고 그러니까 역상으로 취하고 다시 보낸 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포함 관계가 되는데 전사 조건 하에서는 이게 등호로 성립한다. 그리고 이제 역상을 시킨 다음에 여집합을 나중에 하는 거랑 여집합을 하고 역상을 취하는 거랑 역상 쪽에 대해서는 합집합, 교집합, 뭐 여집합, 차집합 다 등호로 성립한다. 그래서 이쪽의 등호는 역상이 갖고 있는 등호 관계고 이쪽의 등호는 전사가 갖고 있는 등호 관계다. 그래서 결국 폐사상 내용을 그대로 쓰기 위해서 이제 얘는 폐집합이고 이제 폐사상으로 이제 보내고 나면 역시 폐집합이 된다. 그래서 폐집합을 폐사상으로 보내면 폐집합이고 얘가 폐집합이다. 얘가 폐집합이란 얘기는 G가 계집합이다. 그래서 전사가 갖고 있는 등호 관계를 역시 이용을 하시면 이제 2번도 이렇게 1번과 비슷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상사상이 계사상이 안 되는 예제나 상사상이 이제 폐사상이 안 되는 예제를 각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유계폐 구간에서 이제 S1으로 가는 그래서 여기 0이라는 점을 1,0으로 보내고 여기 이제 쭉 진행하는 동안 원주를 따라서 다시 되돌아오면서 오른쪽 끝점인 2파이도 1,0으로 가는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이 1,0으로 그래서 쭉 진행하는 동안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1,0까지 대응하는 이게 F로 정의되어 있고 지금 전사예요. 전사고 지금 연속 얘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있는 계집합들 끝점이 없는 호 모양의 계집합들을 역상시키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연속이 또 성립해요. 이제 그거를 이제 끝점이 없는 계구간들마다 역상을 시키시면서 이제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지만 뭐 자세하게 확인하는 부분은 이제 생략을 하고 직관적으로 좀 몇 개 테스트를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사가 되고 연속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폐사상을 확인하는 또 명제 중에 저희가 오늘 본 것 중에 정의역이 긴밀이고 공역이 T2이고 함수가 연속이면 폐사상이 된다. 이게 오늘 있었던 명제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정의역이 긴밀이에요. 유계폐니까 긴밀이고 공역이 T2예요. 그리고 함수가 연속이에요. 그래서 폐사상이 성립해요. 그래서 전사, 연속, 폐사상이 다 성립하기 때문에 이제 상사상이에요. 그래서 상사상이고 그 다음 계사상이 아닌 거는 이 정의역에 있는 계집합 중에는 이런 계집합이 정의역에 있어요. 뭐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랑 교집합을 시키면 이런 게 나오니까 이게 정의역의 계집합 중에 있고 얘를 보내고 나면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시면 1,0점 있고 쭉 따라 돌아서 이제 반바퀴쯤 간 다음에 끝점이 없는 이게 지금 상인데 이게 공역에서 계집합이 아니에요. 얘가 내점이 아니니까 1,0이 내점이 아니니까 계집합 중에 보낸 게 계집합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계사상이 아니다. 예. 그래서 상사상이고 계사상이 안 되는 예제 이렇게 존재한다. 예. 그다음 이제 상사상 중에서 이제 또 폐사상이 안 되는 예제로 이제 사형사상을 보시면 돼요. 이제 사형사상은 전사하고 연속이 성립을 하고 저 사형사상이 폐사상이 아닌 거는 이제 기출문제였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계사상 내용 어차피 사형사상이 연속하고 계사상 항상 성립해요. 뭐 물론 전사도 성립하고 전사 연속 계사상이 성립하니까 상사상이고 뭐 얘가 폐사상이 아닌 거 이제 기출문제처럼 이런 폐집합으로 이제 확인하시면 돼요. 얘가 폐집합이고 얘를 보낸 거는 폐집합이 아니다. 그래서 폐사상이 아니다. 예. 그래서 상사상이면서 폐사상이 안 되는 거 존재한다. 예. 그리고 사실은 폐사상, 계사상이 둘 다 안 되는 상사상도 존재한다. 이제 예제는 생략하겠지만 이제 이런 5번의 반려도 존재한다. 예. 그다음에 이제 6번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기 괄호 부분을 확인하면서 이제 6번을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계사상을 확인하시면 되고 계사상을 확인하는 시작은 물론 계집합을 꺼내놓고 보낸 게 계집합이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단사인 경우는 뭐 보내고 역상하든 역상하고 보내든 다 물론 처음 집합하고 당연히 같아요. 전단사에서는 뭐 이 순서랑 무관하게 이제 전단사는 다 등호다. 예. 결국은 상사상을 이용해서 이제 공역 쪽에 이제 계집합이다라는 걸 저희가 이제 보이려고 하면 이게 보여야 될 대상인데 계집합을 보낸 게 계집합이다. 이제 계사상을 보이기 위해서 이게 보여야 될 부분인데 이제 얘가 이제 공역에서 계집합이다라는 걸 상사상을 이용해서 보일 때는 얘를 역상을 시켜보면 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역상을 시켜보면 되고 근데 역상을 시켜보면 방금 전에 썼듯이 이제 쥐고 그 G는 지금 X에서 계집합이 맞으니까 그래서 얘를 잠깐 세모라고 부르면 세모를 상사상으로 역상해서 정의역의 계집합이 됐으면 상사상 정의에 의해서 그 세모가 공역의 계집합이다. 이게 상사상의 정의 D급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예.
그럼 가로가 확인된 거고 이제 동그라미 6번이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하고 이제 동그라미 2번하고 이 동그라미 6번이 성립한다까지 확인을 했고, 저희가 이따가 이제 동그라미 6번 같은 경우도 다시 또 적용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억을 좀 하고 가셔야 돼요. 단사하고 상사상이 성립했다. 그러면 위상동형사상이 성립한다. 그다음에 교재 예제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예제를 보시면 정의역이 이제 실수의 보통 이상 공간이고 이제 y가 이제 세점 집합이고 f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상이상 공역 쪽에 이제 상이상을 적어라라는 상황은 공역적의 부분 집합들 중에서 역상했을 때 정의역의 계집합이 되는 거를 이제 가지고 오는 게 상이상의 정의예요. 그래서 공역의 부분 집합들을 다 해보시면 되는데, 지금 공역의 지금 원소 자체가 3개이기 때문에 공역의 부분 집합 다 해도 8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8개 중에서 공집합과 전체 집합은 해보나 마나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 6개를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6개를 해보시면 되고, 뭐 그대로 해보시면 이제 A를 역상하면 이제 0보다 큰 거 다 나오고, 이제 B를 역상하면 0만 나오고, 뭐 C를 역상하면 음수가 다 나오고, A하고 B를 역상하면 0 이상이 다 나오고, A하고 C를 역상하면 0 빼고 다 나오고, 뭐 B하고 C를 역상하면 0 이하가 다 나오는데, 이렇게 역상을 한 것들이 정의역에서 계집합인지를 확인하시면 되고, 결국 정의역이 실수의 보통 이상 공간이니까 실수의 보통 이상 공간인 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얘가 실수의 보통 이상 공간에서 계집합이니까 얘가 상이상의 원소고, 얘는 실수의 보통 이상 공간에서 계집합이 아니니까 아니고, 얘는 실수의 보통 이상 공간에서 계집합이니까 이거 상이상의 원소고, 얘는 보통 이상 공간의 계집합 아니고, 얘는 보통 이상 공간에서 계집합이 맞고, 얘도 지금 보통 이상 공간에서 계집합이 아니고, 물론 공집합과 전체 집합은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5개의 원소를 계집합으로 갖고 있는 게 이 공역에 대해서 이제 상이상인 형태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뭐 다음 보기를 하나 더 보시면, 요 밑에 있는 기출문제하고 요 보기하고는 뭐 원소들의 이름만 다르지 완전히 똑같은 형태예요. 그래서 이 보기하고 밑에 기출문제는 완전히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여기 책에 있는 보기 상황으로 보시면 뭐 지금 다 해봐야 되지만, 여기 공역의 원소가 지금 4개고 부분 집합이 16개고 그 16개를 다 역상을 시켜봐야 되지만, 그래서 여기 뭐 다 써있지만 몇 개만 해보시면 그래서 16개 중에서 그냥 몇 개만 해보시면, 뭐 만약에 AB라는 집합을 만약에 역상을 시켜보시면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하고 마이너스 1하고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1보다 이제 작거나 같은 게 이제 다 나오는 형태고, 이게 정의역의 계집합인가를 확인을 하시면 정의역이 지금 하한 이상 공간인데 하한 이상 공간에서 이 마이너스 1이 지금 내점이 안 되니까 얘는 정의역의 계집합이 지금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상이상의 원소에 안 들어간다. 그래서 상이상의 원소를 썼을 때 여기 AB라는 집합은 지금 상이상에 안 들어간다. 그걸 이제 확인한 상황이 되고, 뭐 16개 중에서 그냥 하나만 더 해보면, 만약에 A하고 C를 만약에 역상을 한다라고 하면 A하고 C를 역상한다라고 하면 결국 A의 역상인 마이너스 1보다 앞에 있는 것들 다 나오고, 이제 C를 역상하면 이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다 나오고,
결국은 여기 1이 또 여기 정의역에서 또 내점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또 정의역의 또 계집합이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는 요 AC란 집합도 상이상의 원소가 아니다. 네, 그래서 여기 AC 집합이 상이상의 원소로 안 들어간다. 그런 걸 확인한 거고, 결국은 16개를 다 역상을 하다 보면 역상한 모양이 정의역의 계집합인지 아닌지를 다 확인하실 수 있고, 확인해서 정의역의 계집합이 되는 것들을 다 여기 상이상의 원소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예. 여기 다음 기출문제는 뭐 이름만 다르지 뭐 정의한 형태랑 뭐 여기 여기 위상 공간이나 여기 정의한 형태나 이름만 다르지 방금 보기하고 완전히 같은 형태, 이제 똑같은 형태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저희 지금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